우리나라 역사가 바로 일본의 이 랑케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랑케를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 지워야 되는. 자, 그러면 드디어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대하여. 자, 역사에 대하여 요거는 차이나는 클라스, JTBC에서죠. 이 사람이 어느 날 차이나는 클라스에 나왔는데 서울대 국사학과 고구려사 전공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젊은 역사학자들의 모임의 대표다 라고 해서 나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젊은 역사학자들의 대표. 서울대학 국사학과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럴듯했는데 뒤에 가니까 결국 서울대에서 한 10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서울대 미술학과에서 고대 미술사 하는 젊은 교수가 있었어요. 젊은 교수가 자기 선배 교수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선배 교수들이 쓴 그거는 식민지사, 일본 이 사람들이 쓴 그러한 그 사상에 의해서, 그런 역사에 의해서 기록된 그러한 미술사이기 때문에 이건 재고되어야 된다. 틀렸다. 이렇게 하니까 같은 서울대 교수인데, 신임 교수 그러니까 지네끼리 학과 회의를 열어서 강의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학과 회의에서 파직을 시켰어요. 뭐 이제 논문 점수가 모자란다 어쩐다 엉뚱한 막 그 해가지고 점수 이거는 안 쳐준다 뭐 해가지고 진임 몇 대로 해가지고 그 해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투쟁을 해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한 5, 6년 걸렸죠. 그래서 혼자 서울대에 가서 피켓 들고 막, 그래서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인가 6년 만에 서울대 미술과에 복직이 됐어요. 근데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복직된 다음에 어떻게. 복직된 첫 학기에는 강의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생 선생님들 그래요. 힘이 없으면 이렇게 다수에 대한 횡포에 또 당합니다. 근데 왜 이게 식민지사학의 정통 식민지사학, 이병도가 서울대고 서울대 정통 식민지사학의 쩔은 인간들이죠. 근데 고구려사라고 해서 처음에는 라고 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좀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를 막 비판하고, 아니 어떻게 전문가가 아닌 게 전문가를 비판하는지. 이제 해봤나? 해보지도 않고 상상으로 잘못했다 그래. 야 너 실증주의, 미안합니다. 실증주의 어디 갔냐?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얘기는 그럴듯해서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고대사에 꽂히게 된 이유가 다른 시대에 비해서 사료가 적다. 사실 모든 고대사들은 사료가 적어요. 근데 이 사람 여기까지는 그럴듯했어요. 사료가 적어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풍부하다.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역사하는 사람 치고 괜찮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상상력이 결국 진의 선생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한 상상력,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한 상상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젊은 역사학들 모임 참 결국은 진의 잘 보여야만 대학 선생 자리도 하나 껴차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요.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하면서도 이 젊은 친구가 참 씁쓸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인정해요. 상상력을. 그래서 사료를, 이게 실증주의, 사료를 바탕으로 한 상상력으로 여백을 채우는 게 고대사의 매력.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바로 이게 사료를, 이게 뭐야? 잘못했네. 이거 눌러야 되는 거 아닌가? 맞나? 이거 눌러야 되는 거. 사를 바탕으로, 이게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실증사. 얘네들이 실증사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랑케를. 그래서 유물 같은 거 발굴돼도, 왜 그렇지? 사례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럼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그건 아니다라고 막 엉터리 같은 거 막 들여대고. 난 과학적으로 엉터리예요. 근데 얘네들은 지네들이 과학의 전문가인 것 같아. 물리한 사람 앞에서. 어쨌든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캡처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아인슈타인, 그렇죠? 물리학의 거두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인정합니다. 여기까지만. 아인슈타인이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예요.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상상력은 사료보다 중요하다라고 넣을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갖고 온 겁니다. 사료에는 한계가 있다. 왜? 없잖아요, 사료가. 왜 사료가 없을까요? 고구려 사료, 이런 거 왜 없을까요? 다 태워버렸거든. 당나라가 다 태워버렸죠. 신라가 다 태워버렸죠. 사료가 없어요. 겨우 좀 남아있는 그런 몇 가지 안 되는 사료. 그러니까 상상력으로 메꿔야죠. 사료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상상력은 이 모든 것을 상상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고대사는 물리학과 거의 비슷해요. 제가 상당히 재미있다고. 그래, 여기까지만. 이 사람이 여기까지만 같은데, 그 다음에는 참, 이게 지식인데, 자가당착에 빠져서 또 이 일을 하더라고요. 자가당착에서. 그게 한계입니다. 우리 물리학자들은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걸 알고 있죠. 변할 수 있다.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꽉 얽매 있어가지고 한치도 안 나가는데 여기에 바탕으로 소설을 쓰더라고요. 소설을. 물리학적, 과학적 이런 거 하나도, 그거는 모른다. 증거가 없다. 증거를 안 받아도 돼요. 과학적 이런 거. 네, 사료가 없다. 사료에 남아있는 게 없다. 사료에는 그런 거 없다. 그거 엉터리다. 눈앞에 보이는데 엉터리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인슈타인 대선배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참 비슷해요. 바로 제가 비교과학사에서 강의하는 내용도 바로 우리 아인슈타인 대선배님께서 하신 상상력을 과학적으로 발휘하는 겁니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 빈틈을 메우는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엉터리를 써놓은 그거를 바탕으로 하는 엉터리가 아니고, 저는 과학적인 사실, 과학은 발전하거든요. 과학적인 새로운 발견. 이런 사람들이 DNA를 어떻게 알겠어요? 들어는 봤겠죠, DNA 뭐 다. 그럼 뭐 방사선 동위 원소 이런 거 들어는 봤겠죠. 근데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려 하겠어요? 모른다, 사료가 없다. 그런 사료가 어딨어? 옛날에 그런
당색은 동의원서 그런 적이 나와 없는데 옛날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상 메마른 상상. 저는 우리 대선배 아인슈타인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과학적인 그러한 상상, 이게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발자국 더 한번 나가봅시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역사에 대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필리포네스 전쟁사를 쓴 투케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거 있죠. 그걸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상세하게 비판한 거죠. 물론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상세한 역사가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여기 하나의 과거 역사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이랬더라. 누구는 이 할머니가 이렇더라. 아니다 이렇더라. 아니다 이렇더라. 그럼 서로 무엇이 많은가, 이걸 우리 담론, 학문적인 담론이라고 그러는데, 담론이 많을수록 이 부분에서는 조금 새로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건 당신이 맞는 것 같고, 이거는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서로 학문적인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담론이 없는 것, 즉 이병도가 쓴 그거에 그게 진리다라고 사료다라고 하는 그 외에서 담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고 이름 잊어버렸네. 도울 선생 알죠? 도울 그분이 굉장히 재밌죠. 자기가 왜 도울이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도울이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근데 이게 돌이래요. 돌. 왜 돌이냐? 이분 가족이 대단한 가족이더라고요. 언니, 누나, 오빠, 형님들은 다 서울대 갔는데 자기만 경기고등학교 경기 다 하겠는데 자기만 보성고등학교 하고 서울대 못 들어갔다고 다 집안에서 너 똘이다 똘 그랬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돌 이렇게 자기는 돌이다. 형제들이 다 돌이라고 그러니까 넌 돌이야. 돌머리다 돌머리.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돌이라고 호를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재미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이제 전 세계가 알아주는 학자죠. 형님들은 전 세계가 안 알아주는 학자인데 이 부분은 토인데 전 세계가 알아주는 학자죠. 아마 대기만성형이었나? 좀 20대 때 이미 공부하고 했어요. 집안이 좀 머리가 좋은 집안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떠나서 왜 도울 얘기를 했느냐? 도울이 한국학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면서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동입니다.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동양. 그런 책에서 참 한탄하는 걸 봤습니다.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이 있습니다. 80년, 90년 초반인가? 저 집에 이 책이 있어요. 저도 이 책 막 나왔을 때 사서 읽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요건 도서관, 절판이 됐나 그건 모르겠어요. 도서관에 가면 있는 것 같아요. 집에는 있는데, 어쨌든 이 책에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동양학이잖아요. 우리 동양학에 대한 거죠.
근데 이런 동양학은 다 한자로 써 있잖아요. 한자. 역사 뿐만 아니라 한자로 써 있잖아요. 한자로 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요즘은 한자 공부를 안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자를 하니까 어느 한 역사서가 있다고 그래요. 한 역사서가 있는데 역사서를 누가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하면 다음 사람이 또 똑같은 걸 번역하면 그거 왜 번역하냐? 누가 번역해서 나왔는데 라고 인정을 잘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 우리 학계에서도 그런 풍이 많이 있어요. 누가 뭐에 대해서 연구했으면 그건 논문 그거 있잖아. 그거 왜? 조금 달라도 저도 그런 경우 당한 거 있죠. 한의대 선생님하고 제가 과제를 이제 물리학적 나노입자 만들어서 암 치료하는 거 이제 우리 대전대학교 선생님하고 나노입자 물리와 한의학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제 해가지고 대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연구했더니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또 이제 1년짜리 연구가 좋으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이걸 더 상세하게 연구를 하려고 이제 정부에 3년짜리 과제를 이렇게 했는데 연구 제목이 똑같다고 연구 내용은 확 다른데 연구 제목이 똑같다고 그 연구 끝났잖아 하고 안 줘요. 초기 연구만 했지 왜 이렇게 되는가 상세한 메커니즘을 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 연구했잖아 하고 연구비를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연구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진짜 새로운 전기 암 치료에 대한 특히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미국 남성들의 사망률 1위라고 되어 있는 그런 암의 특효처럼 효과가 있던데 약을 못 팔아먹고 있죠. 왜냐면 또 논문이 잘 안 실어져요. 이 동양학은 성분이 많아서 얘네들은 무슨 성분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걸 밝히지 않으면 약을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근데 바로 그걸 하고 무슨 성분이 암을 죽는가 요거를 이제 하고 싶었는데 한약의 특성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율무하면 율무가 몇 가지 성분이 있겠어요? 그 속에 또 우리 약방이 감초가 몇 가지 성분? 한 가지 성분? 뭐 감초 한 가지, 대추 한 가지, 율무 한 가지 뭐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대추 속에서도 수십 가지, 율무 속에서 수십 가지, 뭐 감초에도 수십 가지 성분들이 있죠. 그럼 또 어마어마한 성분이죠. 이걸 다 분석하려면 진짜 박사학위 한 수십 편 나와야 됩니다. 다 분석하려면.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필요해서 한 건데, 과제 받은 거랑 논문이, 제목이 똑같으니까 못 준다는 거예요. 사실 완전히 다른데. 근데 바로 이런 겁니다. 그거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교를 안 자요.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동의보감을 번역을 했다. 그러면 누가 또 동의보감 이렇게 한다면 그거 누가 했는데 너 그거 왜 해? 학교를 안 잡니다. 다른 거에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미국은 A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박사학위 주고 B가 또 똑같은 거 같고 또 번역합니다. 박사학위 주고 C가 또 똑같은 거 같고 또 번역합니다. 또 박사학위. D가 또 합니다. 또 박사학위 줘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한자는 맞춤법이 없대요. 띄어쓰기가 없답니다. 그렇죠. 우리 실제 비문이나 이런 거 글 보면은 그냥 쭉 이어서 쓰잖아요. 그래서 콤마를 여기 찍느냐 여기 찍느냐에 따라서 뜻이 확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광국의 호태왕비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굉장히 지금도 알고 하잖아요. 어디에 콤마 찍고 어디에 끊어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일본이 왔다. 우리가